제가 45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가장 존경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범죄를 은폐한 공범이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우리 나이에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어요. 바로 제 아버지 장례식에서 40년간 숨겨진 비밀이 폭로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 김미나라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김명수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에서 말이죠. 평생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 김명수는 올해 68세로 돌아가셨어요. 평생 경찰관으로 일하시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동네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거든요. 영수 아버지만큼 정직한 분 없어. 경찰관의 모범이야. 이런 말씀들을 항상 들으셨어요. 저도 그런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고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나거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도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3일 동안 의식을 못 찾으시다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건강하셨거든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버지의 후배 경찰관들부터 동네 주민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왔어요. 영수 형님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먼저 가시면 안 되는데 모든 분들이 아버지를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정이라는 분이 조문을 오셨는데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39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혼자 오셔서 헌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헌화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살인자의 공범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분을 바라봤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실 리 없어요. 하지만 이정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40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 동네에서 일어난 청년 의문사 사건 말이에요. 40년 전이라고? 저는 그때 5살쯤 됐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었어요. 무슨 사건 말씀이세요? 당신 아버지가 증거를 숨겨서 범인을 풀어준 사건이에요. 그 말에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소리야? 영수 씨가 그럴 리 없어. 미친 사람 아니야? 하지만 이정희 씨는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내 보였어요. 이걸 보세요. 40년 전 신문 기사예요.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동네 청년 의문사, 범인 증거불충분으로 석방. 당시 수사를 담당한 김명수 경찰관, 중요 증거 누락으로 논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당신 아버지가
중요한 증거를 숨겨서 진짜 범인을 놓쳐준 거예요. 그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청년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정희 씨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남편 박재현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현이가 이정희 씨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이정희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당시 사건 기록이에요. 김명수 경찰관이 중요한 증거 여러 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적혀 있어요. 그 서류를 보니 정말 아버지의 사인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정직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하지만 이정희 씨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제 오빠였어요. 오빠라고요? 네. 제 오빠가 그때 억울하게 죽었어요. 하지만 진짜 범인은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로 풀려났죠. 모든 게 당신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 존경하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영수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믿을 수가 없네. 40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이정희 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김영수 씨가 살아있는 동안은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와서 변명도 못하는 아버지한테 누명을 씌우시는 거예요? 누명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이정희 씨가 소리쳤어요. 그때 재현이가 나서서 이정희 씨를 밀어냈어요. 나가세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하는데 왜 나가라고 해요? 증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증거 없다고요? 그럼 김영수 씨 집에 숨겨둔 그 편지는 뭐예요? 편지라고요? 김영수 씨가 직접 쓴 참회의 편지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혹시 정말 그런 편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아버지 방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서랍도 뒤지고 옷장도 뒤지고 책상도 모두 뒤져봤어요. 그런데 정말 서랍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나에게 제 이름이 적힌 편지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나야, 아빠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40년 전 아빠가 저지른 큰 죄에 대해서 말이다. 네가 5살이었을 때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었지? 그때 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한 청년이 다쳤어. 그 청년이 바로 이정희의 오빠였단다. 편지를 읽으면서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놀이터 사고. 그 청년은 네가 다칠까봐 너를 구하려다가 다친 거야. 하지만 다친 정도가 심해서 결국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청년을 밀어서 다쳤다고 생각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 아빠는 수사관이었지만 동시에 네 아버지였어. 네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증거를 숨겼단다. 편지를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그 사고의 원인이었다니. 아빠는 경찰로서 죄를 지었어.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제발 내 자신을 탓하지는 마라. 모든 책임은 아빠에게 있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이정희 씨 가족이 40년간 고통받았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재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미나야, 괜찮아? 저는 편지를 숨기려고 했지만 재현이가 이미 봤어요. 이게 뭐야? 재현이가 편지를 빼앗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무서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거 대박이네. 뭐가 대박이에요? 이 편지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재현이의 말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나야, 생각해봐. 네가 사실상 살인의 원인 제공자잖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재현아,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지만 사실이잖아. 네 아버지도 공범이고. 재현이가 편지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제 이 편지는 우리의 보험이야. 보험이라고요? 이정희가 계속 시비를 걸면 이 편지를 공개해서 네가 진짜 범인이었다고 밝히면 돼. 재현이의 말에 소름이 끼쳤어요. 재현아, 그럴 순 없어요. 왜 없어? 네 아버지 명예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는 거잖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재현이가 이 사실을 악용하려고 한다는 걸요. 재현아, 이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재현이는 편지를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정희 씨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 말이에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재현이가 이정희 씨를 협박하려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말렸지만 재현이는 듣지 않았어요. 미나야,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네 아버지 명예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평온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재현이가 이정희 씨를 만나고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조용해질 거야.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진짜 범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줬지. 재현이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남긴 음성 녹음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이정희 씨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김영수 씨가 직접 제게 남긴 음성 메시지예요. 이정희 씨가 그 녹음을 장례식장에서 들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40년 동안 네 오빠 일로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나는 경찰로서 죄를 지었어.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내 딸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제발 내 딸을 탓하지는 마라.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영수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구나. 하지만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되네. 복잡한 사건이었네. 사람들의 반응이 복잡했어요.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해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재현이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의 협박이 무의미해진 거였거든요. 이런
이걸 어떻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재현이가 이정희 씨를 협박한 사실이 알려진 거였어요. 이정희 씨가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김미나 남편이 저를 협박했어요. 아내가 진짜 범인이라면서 입 다물라고 했어요. 경찰이 재현이를 조사했어요. 결국 재현이는 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미나야, 나 좀 도와줘. 이건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하지만 저는 재현이를 도울 수 없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니까요. 재현이는 결국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나빠졌어요. 미나야, 내가 뭘 잘못했어? 네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건데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협박은 범죄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해? 가만히 있었어야 해? 재현이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정희 씨를 직접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한 거예요. 정희 씨, 정말 죄송해요. 미나 씨, 제가 어렸을 때 한 일이 오빠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고생하셨을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정희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미나 씨,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당신은 그때 겨우 5살이었잖아요. 5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지만 쟤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불행한 사고였어요. 제가 원망했던 건 사고 자체가 아니라 진실을 숨긴 거였어요. 이정희 씨가 설명했어요. 만약 그때 진실이 밝혀졌다면 우리 가족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40년 동안 억울함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죄송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김영수 씨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정희 씨가 의외로 아버지를 이해해 주셨어요. 아버지로서는 딸을 지키고 싶었겠죠. 물론 방법이 잘못됐지만 마음은 이해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고통받으신 분이 오히려 저희를 이해해 주시다니. 정희 씨, 감사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뭔가요? 앞으로는 진실을 숨기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해결하세요. 네, 약속할게요. 그 후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했던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재현이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것도 역시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설사 그 과정이 힘들어도 정직하게 해결해야 하는 거죠. 지금 재현이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진실을 알게 됐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으니까요. 아버지도 천국에서 이제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40년간 숨겨온 죄책감에서 해방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정희 씨와는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오빠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 이야기도 해요. 미나 씨, 당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선택이 잘못됐을 뿐이죠. 이정희 씨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정직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비록 아버지는 그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지만 저는 다를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평생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길 바라요.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옳은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가족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 모두가 상처받아요. 아버지처럼, 재현이처럼 말이죠. 저는 이제 혼자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진실을 알고 있고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항상 정직하게 사세요. 그게 결국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도 저를 지키려고 증거를 숨기셨고, 재현이도 저를 위한다며 협박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상처만 남겼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설사 그 과정이 힘들고 아파도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나서라도 결국 모든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거짓말로 쌓인 행복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교훈을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힘들어도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이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세요. 잘못된 길로 빠질 때는 단호하게 말려야 해요. 그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저도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부모가 되려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시련을 겪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늘이 주신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평생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가장 많이 배운 시기이기도 했어요. 앞으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이정희 씨와는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에요. 오빠 기일에는 함께 성묘도 가기로 했어요. 그분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려고요. 비록 어렸을 때 일이지만 제가 원인이 되었으니까 평생 기억하고 성찰하며 살아야죠. 이런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고 살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숨겨둔 비밀이나 후회가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서 정리하시길 바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 나이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45살에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언제든 변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와 결심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정희 씨의 용서와 주변 분들의 위로가 있어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당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게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는 서로 당당하게 마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